안녕하세요. 빅로컬 안녕. 빅펄스의 박한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초대 손님으로서 데이터 시각화의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강승일 님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승일 님과 함께 오늘 짧은 미니 인터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지를 일단은 공유를 좀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를 공유를 했고요. 해당 질문지에 맞춰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승현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줌으로 급작스럽게 요청을 했는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본인 소개와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스데이터에서 마케팅과 교육 담당 이사로 일을 하고 있는 강승일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시각적 분석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강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책도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 좋은 인재를 모시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빅데이터가 아니라 빅스데이터네요. 네네, 빅스데이터입니다. 빅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빅에다가 S를 붙인다는 의미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예. 외국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혹은 빅이시 데이터 이런 용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또 네네, 재밌게 또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의 어떤 시각적 분석을 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데이터의 시각적 네네. 분석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데이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데이터는 잘 활용해야지만 저희가 반드시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매일 아침 뉴스나 포털을 통해서 이 일간 확진자 수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간 확진자 수는 저희가 전날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지인들과 또 말로써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뭐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다음에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확진자 이력을 모아서 데이터로 관리하고 분석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일상이기 전에 저희가 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미세먼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미세먼지를 체크를 해서 그에 맞게끔 대비를 해서 마스크를 쓱 쓰고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늘 우리가 데이터를 만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인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말로서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톡과 같은 메신저로도 전달하고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자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채널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즈 또한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기업들은 개인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게끔 개인화라든지 또 추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회사들은 이전에는 각자 PC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기록하고 수집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플랫한 파일 형태인 엑셀과 파워포인트로 저희가 보고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태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이제 양도 많아지고 종류도 많아지다 보니까 개인 PC로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누구나 꺼내 쓴 다음에 분석하는 힘을 키우도록 챌린지를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회사들은 이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즉 디지털로 변화 또는 변혁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성장하는 또는 가는 방향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요구받는 사항은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능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탐색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그것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유 및 협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찾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조직 내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제 일방향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누구나 데이터를 보고 이해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이런 과정들이 비즈니스 성장과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지금 이 현 시국에 또는 현 시점에 필요한 거라면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은 바로 이 데이터 리터러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과 그 구성원들이 키우고자 하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위해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데이터 시각적인 분석을 위한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도 지금 집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인더스트리별 또는 각 직무별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독일이나 유럽권을 이야기해서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이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도 아주 중요한데, 이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에서도 그 시각적 파트를 또 강조해서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요. 이제 말씀 중간에 보면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부분을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어떤 엑셀이라든가 이런 그 플랫한 그 데이터 파일의 포맷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데이터 파일의 포맷으로 바뀌어야지 이런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어떤 가교의 역할을, 게이트웨이 브리징의 역할을 이제 이 빅스 데이터에서 하시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수요가 이제 많은 그런 분야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시각적 분석이 흔히들 우리가 이제 미대라든가 디자인 쪽이지 문과생하고는 별로 이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각적 분석이 어떤 미학적인 거라든가 혹은 뭐 공대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사실 학교 다녔을 때 전공이 영문학이었고요. 그다음 복수 전공 또한 이제 언론정보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전혀 다른 분야로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이제 교육을 많이 가고 이제 강의하다 보면 참석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영업, 마케팅과 같은 기획, 뭐 이런 분야 그 담당자들이 많이 오고 계신데요. 현재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기술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성능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HCI 분야도 잘 접목을 해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또는 기본적인 센스에 맞게끔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데이터 시각화하고 있는 툴이 태블로 소프트웨어인데요. 태블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드래그 앤 드랍 또는 더블 클릭만 하더라도 바로 시각적인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좀 더 커리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뭔가 프로그램 또는 기술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잡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끔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기술대로 발전하지만 저희가 그것은 따라가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잘 소비할 수 있는 능력들 또는 이걸 가지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분야들을 좀 더 체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적인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책도 많이 읽어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를 이제 탐독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이 데이터 시각적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공대생 혹은 미대생이 아니라 이제 소위 문과생도 이 시각화 분석에 훨씬 탁월한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강승현 네, 님도 맞습니다. 이제 문과생으로서 이제 이 분야에서 전문 강사로 또 활동도 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비대면이 이제 대세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전문 강사분들이 그러니까 강의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이 비대면 확산이 되면서 본인의 업무에는 어떤 변화가 또 생겨났나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서 2019년까지 직접 회사를 방문한다든지 또는 제가 있었던 그런 공유 오피스에 와서 이제 교육을 듣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즉 오프라인 강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회사에 방문해서 진행하는 온사이트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진행하는 그런 강의들은 수요가 많이 줄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매주 진행하는 태블로 제가 하는 교육을 이제 유튜브로 많이 전환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머지않은 시기에 이것들이 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차 유행, 3차 유행까지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속 취소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들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든지 또는 구글 미트,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줌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나름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의 장소까지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육을 듣는 분도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전 협의에 따라서 강의 내용 같은 것들도 이제 녹화를 해서 추후에 복습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같이 모여 있다 보면 이제 본인이 궁금한 내용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에 또는 시간적인 제약에 따라서 질문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비대면에서는 따로 뭐 채팅을 한다든지 또는 따로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근데 반면에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아쉬운 점으로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직접 보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이제 바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참석자들과 이제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뭔가 시너지가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으로 질문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의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 그것을 모두 다 극복하기에는 또 힘든 면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온라인 또한 이제 또 가지고 있는 어떤 편리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장점이 있어서 두 개를 잘 이제 믹스해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일단 이런 그 데이터 분야의 커리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정말 요새는 취업이 어려운데요. 한테 어떻게 준비하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건가요? 현실적인 또 저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뭐 똑같은 과정을 거쳤는데요. 요즘은 이제 취업이 목적이라면 어딜 가나 데이터는 반드시 친숙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인턴을 모집했는데요. 대부분 지원자분들이 그 공고에 맞게끔 데이터 관련 커리어를 잘 쌓아 오셨더라고요. 본인의 전공이 데이터와 무관한 분들도 이제 별도로 언어를 공부한다든지 또는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또는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제 본인의 커리어에 맞게끔 잘 쌓아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로 뭘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 쭉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잘 결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어떤 언어를 배우고 그다음 어떤 기술을 배울지 고민하지 말고요. 일단은 좀 더 이제 자기가 뭘 할지 좀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게 정해졌다면 그 길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이 다 그 데이터로 간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또 그냥 그 유행에 따라서 편승하기보다는 자기가 5년 후, 그다음에 10년 후 어떤 커리어로 갈지를 좀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게 만약에 데이터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길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래도 나름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취업을 하게 됐던 그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조금 데이터 관련해서 뭔가 조금씩 스스로 트라이를 해봤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 자신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이 강점이고 그다음에 어떤 것이 조금 더 개선할지가 좀 감이 안 온다면 주변에 있는 동료, 지인들에게 좀 물어보시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하거나 좀 더 강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주변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많이 개선했던 것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게 태블로 소프트웨어인데요. 태블로를 사용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1년에 365일 중에 360일 정도는 태블로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강점을 잡고 좋아하는 일 같은 것들을 좀 접목을 하신 다음에 그 길로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본인 포트폴리오도 쌓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링크드인 같은 곳을 통해서도 자기가 맞는 것을 좀 공유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대학생들은 이제 노션과 같은 서비스에 이제 좀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취업 시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뭐 팀즈가 됐든 줌이 됐든 구글 미트와 같은 이제 협업 툴 같은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추후에 취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로션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네, 같은 네,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이바이타들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인가 봐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이바이타들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 그다음에 협업 툴로서 우리도 하고 있는 줌이라든가 마이크로 팀스라든가 그렇죠. 구글 미트 같은 경우 뭐 웹엑스도 있을 것이고 이런 하여튼 온라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들을 이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데이터 시각화는 네모다라고 하면 그 네모 안에 뭐에 우리가 넣을 수 있을까요? 데이터 시각화는 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예. 네네. 그 데이터 시각화는 그러면 자기 표현이다가 막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똑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테이블로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대 차트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라인 그래프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본인이 평소에 어떤 것에 좀 더 이제 익숙해져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어필할 수 있는지를 뭐 테이블 형태가 됐든 막대가 차트가 됐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시각화는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데이터 시각화는 그러니까 자기의 표현의 도구인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이제 돼버렸고 그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취업도 할 수 있고 또 본인이 그것을 생업으로서 그러니까 직장 새 직업으로서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하튼 뭐 급작스럽게 요청했는데 오늘 이 데이터 시각화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한 우리 미니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